케로이드 체질이나 뭐 비구성 반응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유전적인 영향을 받죠. 한 10명 중에 한 사람 꼴로 보면 흉터가 엉망이죠 뭐. 그래서 우리는 늘 흉터를 고칠 때 흉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체의 반응이에요. 상처가 생기면 낫잖아요. 대개 한 3주일만 지나면 상처가 낫죠. 드물게 한 10사람 중에 한 사람 꼴로 뭐 일어나는 비후성 반응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보다 더 심한 것은 케로이드라고 하는 조직의 특성은 흉터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별로 표가 나지 않는 일반 흉터는 그냥 두더라도 비후성 반응이나 케로이드 같은 조직 반응이 심한 흉터는 치료의 대상이 되죠. 흉터는 크게 나누어서 일반적인 흉터가 있고 케로이드 흉터가 있어요. 대개 한 90%는 일반적인 흉터예요. 그런 흉터는 주름살 방향에 집어넣는다, 또는 뺨과 입 주위에 팔자주름선을 낳는다, 그 부위에 일치해서 만들면 흉터가 적게 보인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이제 켈로이드는 이건 또 완전 이 흉터하고는 별개의 이야기예요. 켈로이드는 정확하게 우리가 통계가 없어요. 미국 사람은 통계는 0.3%밖에 안 돼요. 흑인은 70%예요. 그럼 동양인은 막연하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아마 10% 이하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러나 10명 중에 하나보다는 적은 것 같아요. 우리 얼굴에는 눈이나 코의 부위는 크게 우리가 조치를 하지 않아도 거의 표시가 안 나요. 그러나 이제 눈, 코를 제외한 다른 부위에는 케로이드 체질이나 뭐 비구성 반응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유전적인 영향을 받죠. 그런 사람들은 지방 흡입에서 그저 동글동글하게 흉터가 올라온 사람 많아요. 그리고 또 안면 거상술이라고 해서 귀 앞에나 귀 뒤로 얼굴을 당기는 사람 있죠. 주름살 제거한다고. 한 10명 중에 한 사람 꼴로 보면 흉터가 엉망이죠 뭐. 그래서 옛날에 불주사 맞은 자리에 흉터가 있는 사람은 그런 수술을 좀 안 하는 게 낫죠. 하면 반드시 나중에 흉터 수술을 해야 되죠. 모든 흉터는 우리 성형외과가 담당한다고 보죠. 절제하는 방법은 제일 쉽고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안 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피판이라고 해서 피부 플러스 지방 조직이 와야 돼요. 두꺼운 게 와야 돼요. 현미경 하에서 동맥과 정맥을 같이 연결해서 이 자리를 덮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피판이에요. 우리 몸은 동맥과 정맥만 있으면 이 조직이 살아요. 물론 신경이 없으니까 조금 감각은 떨어지지만 혈관만 있으면 그 조직은 사는 거예요. 케로이드는 우리가 수술을 해서 고치는 방법이 있고, 수술을 할 때는 반드시 전자선이라 하는 방사선을 써야 돼요. 방사선 안 쓰고 케로이드 환자를 수술하면 똑같이 생기거나 더 악화됩니다. 아니면 또는 뭐 주사 놓는 방법도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또 어떤 사람은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적어도 30개월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수술하고 방사선이라 하는 치료 방법을 사용하는, 요렇게 하면 빨리 끝날 수 있죠. 대개 뭐 한 2주나 3주 되면 끝나죠. 주름살 방향과 일치하게 만드는 것이 흉터를 적게 보이게 하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늘 흉터를 고칠 때 절개선을 주름살 방향과 일치시키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마의 주름은 가로거든요. 일직선 10cm를 수술할 때 주름살 방향에 반은 만들고 나머지 5cm를 사선으로 만들죠. 직각보다는 그래도 사선이 좀 낫거든요. 주름살과 똑같이 평행하게 만드는 선은 거의 안 보입니다. 그래도 나머지 50%는 좀 보인다 이거죠. 그러나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주름살 방향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Z나 W자를 만든다 하는 것은 필요하죠.